자, 이제 두 번째 챕터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공공구매 시장에서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주시면 좋을지 이런 내용과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가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인식 어떻게 할까요? 가격과 품질이 똑같다면 윤리적 가치를 반영한 제품을 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73%가. 최근 들어서는 이 비율이 아마 더 높아졌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스스로가 가격과 품질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면 얼마든지 판로를 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벌써 그때 당시에 사회적 경제 정책 방향을 저렇게 잡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인재 양성을 통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 그랬고,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지역 재생을 하겠다 그래서 많은 사례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로 시민 생활과 복지 서비스를 개선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하겠다 그랬는데 여전히 아마 금년 국회에서는 아마 통과되리라고 보는데 저게 이제 저런 제도적인 정비를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인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의 정보나 공간, 자원 이런 것들을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경제를 끌어가는 큰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회적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특히 여러분들이 공직에 계시기 때문에 공직에서 공공구매 시장을 어떻게 어떤가 그걸 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사회적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경제 성장을 위한 튼튼한 지원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 부서에서 구매할 때도 그냥 이런 제품 사회적 경제는 없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해보시고 그래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매를 해줌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응원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만들어내는 제품들이 정말로 투명하고 윤리적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에 있는 엠마우스 일터가 이제 참기름을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인데 장애인들 약 45명 고용을 해서 참기름을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원장님께 들었던 이야기는 참깨를 계약 재배를 해서 125도씨까지 구우면 그 상태에서 참기름을 짜면 100을 투입하면 100병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125도씨에서 1도, 2도, 3도, 4도에서 뭐 130도 정도 올리면 100병이 나오는 게 아니고 110병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126도씨부터는 독성이 나오는데 양은 더 나오지만 독성이 나오는데 우리는 입맛으로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리적인 제품 생산을 하지 않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냥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온도를 높이겠죠. 그러나 거기는 125도씨라는 거를 철저하게 준수를 하면서 최근에는 순두부, 콩나물까지 이렇게 비즈니스를 확장을 하는 이런 기업도 있는 것 같은데 이래서 이런 윤리적인 시장을 좀 확산해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구매 시장을 보통 이야기를 하다 보면 수요자 측과 공급자 측에서 살펴보면 공공구매에 있는 여러분들 이제 군포시의 공무원들 분들도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아마 제품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지금 뭘 사라 그러는데 들어가 보니까 제품이 별로 없더라.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되냐.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가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가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잘 안 해주고 제품 가격 좀 비싼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또 사회적 기업가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사회적 기업가들은 정말로 어느 부서에서 뭘 하는지를 모르겠더라. 그래서 공공구매 시장에 접근이 어렵다. 근데 저는 이제 사회적 기업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포시에 내가 어떤 제품을 공급하고 싶으면 군포시의 재정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보면 그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정 쓰여지는 금액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게 어느 부서에 가서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노력들을 별로 또 사회적 경제 조직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한테도 공공 시장에 진출하려 그러면 그 공공 시장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좀 만나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서로 간에
공공구매 시장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눈높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눈높이를 좀 맞춰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로 많은 사회적 기업 제품들이 골고루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텐데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뭐 격려품, 기념품, 도시락에서부터 이제 공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외 출장을 가더라도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여행사를 통해서 표를 끊을 수 있는 것 같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쇼핑몰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서 그냥 원스톱 쇼핑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이스토어 36.5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 기업 진흥원 안에 이 사이트를 만들어서 아마 21억을 투자해서 사이트를 지금 정비하는 과정에 있는데 아마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좀 정비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 이스토어 36.5에 들어가 보시면 이 어떤 제품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께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적 기업가들을 많이 만나신다는 가정하에서 사회적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까? 그러니까 제가 사회적 기업가들한테 부탁하는 거는 비용 절감, 운영 혁신, 기술 혁신, 적정 기술 홍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회적 기업가들을 최근에 만나보면 그러니까 방과후 학교 같은 것들, 아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운영하는 이런 사회적 기업, 문화예술 쪽 사회적 기업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금년 2월부터 지금까지 매출이 거의 제로인 상태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어떻게 할 거냐 곧 끝나겠죠 코로나가. 그래서 비포 코로나로 곧 갈 거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벌어놨던 돈 가지고 인건비 지원하면서 이렇게 지급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절대 저는 비포 코로나로 가지 않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거냐.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보라는 거죠. 아예 전혀 지금 했던 거에 얽매이지 말고 환경이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그냥 옛날 세대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막연한 기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운영 혁신이나 기술 혁신,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좀 아쉬운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존재하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건 하나 살 때 여러분들이 물건을 10,000원짜리를 사면 여러분들이 그게 10,000원의 가치가 있다고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15,000원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10,000원이라는 돈을 지급하고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들이 특히 이제 본인들이 들어갔던 원가보다는 더 많은 제품 가격을 형성을 하겠죠. 그게 마진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어떤 스토리를 입힐 거냐 해서 소비자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거냐 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 기업들이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럼 업종 간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그 업종 간의 어떤 네트워크 구성한 상태에서 뭔가 협업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회를 포착을 해보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를 좀 하고 이제 위기를 대처를 하는 그 다음에 홍보도 공동 프로모션 하면 대단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구축해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행복날에 대표할 때 협업을 했던 사례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쪽에 있는 다운의 아름다운 여기는 발효 음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발효 음료를 저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비형 디자인도 아주 예쁘게 잘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복분자 발효 음료도 만들고 그러는데 이 다운의 아름다운의 고민은 그런 거죠. 자, 복분자가 정말 명품 복분자를 내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친환경 복분자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복분자 그러면 고창이잖아요. 고창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고창에 있는 사임당 푸드는 떡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 떡을 1억까지 완판을 했던 경력도 있는 아주 성장을 잘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인데 여기서 이제 이 사임당 푸드에서 그러면 고창 지역에 있는 정말 친환경으로 생산을 하는 복분자 업체하고 이렇게 어레인지를 서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은 다운의 아름다운은 안정적인 원재료를 이렇게 확보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임당 푸드는 이제 떡만 팔다 보면 한계가 있어서 특히 이제 명절 이런 때 선물 보낼 때
떡과 마실 거를 같이 해서 결합 상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콜라보를 했던 이런 사례인데 상당히 그때 당시 효과를 좀 만들어냈는데 이런 협업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닐까. 자, 이제 사회적 기업가들의 필요 조건. 그동안에 제가 행복나래 때부터 많은 사회적 기업가들을 만나봤는데 어떤 게 필요할까? 당연히 이제 기업가이기 때문에 고객 지향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거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야 하는 그런 미션을 정확히 구체적으로 명기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기업이기 때문에 성과를 만들어 내야겠죠. 그러니까 종종 이제 사회적 기업가들하고 저하고 의견 충돌을 보이는 거는 저는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 어느 게 우선이냐. 저는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우선 돈을 벌어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돈을 벌어야 그 돈을 버는 과정에서 그 돈을 가지고 여러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회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다 보면 이 기업으로서의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그러니까 영리 추구 비즈니스 모델을 탄탄히 만들어서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성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경영 마인드를 갖고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도전을 하라는 거죠. 전혀 사회적 경제 창업 과정을 가서 강의를 해보면 젊은 친구들하고 저 같은 은퇴자들이 이렇게 서로 간에 혼재돼 갖고 나타나고 있는데 은퇴자들 생각은 사회적 기업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 그러니까 그냥 프리라이딩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본인들이 그러면 현직에 있었을 때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창업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 비즈니스 오래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문성,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전문가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쪽에 창업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적 기업 현장 가보시면 여러분들 되게 5인 미만 사업장들이 10인 미만 사업장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CEO가 북치고 장구치고를 다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가들이 자원 동원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원이라는 게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다가 자금이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회사를 만나든지 만나야 되는데 사회적 기업가들이 그런 많은 다양한 네트워크를 그렇게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회적 기업가일수록 다양한 네트워크를 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이야기하는 자원 동원 능력을 가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울에 있는 떡진이라는 사회적 기업이 하나 있어요. 몇 년 전 이야기인데 이 떡진이 사회적 기업이 떡볶이를 만들어서 이 떡볶이를 이제 홈쇼핑에서 상품으로 이제 선정이 된 거죠. 대단히 대박이 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그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 와서 강 대표님 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그랬더니 나쁜 소식부터 이야기하세요. 그랬더니 이 홈쇼핑 채널에 선정이 됐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볶이를 단기간에 많이 팔라 그러면 이게 돈이 필요한 거죠. 제품을 좀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자체 보유 자금 다 해보니까 1,500이 부족하다는 거죠. 일반 중소기업 하신 분들한테 이런 소리를 하면 정말 왜 그런 기업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회적 기업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분은 왜 저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우리 강대성 대표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러니까 자원 동원 능력이 저한테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회사에 연결을 해서 1,500만 원을 그냥 해결해서 이렇게 자금을 조달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듯 내가 모든 자원을 갖고 있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자기가 만나서 그걸 간접적으로 내 자원화 시키는 게 자원 동원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원 동원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작년과 올해가 많이 다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항상 위기는 있게 마련인데 항상 위기의식을 갖고 기업 경영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사회적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은 일단은 기업에 돈을 벌고자 하는 그 모델부터 생각을 하지만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돈을 벌 건가, 그 사회적 문제에 대한 포커싱이 더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사회적 기업 선도자들이 정의한 핵심 역량, 어떤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될까. 그래서 빌 드레이튼 아쇼카 재단의 그 다음에 무하마드 유누스 박사, 그 다음에 이제 고인이 된 박원순 시장, 이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뭐 이제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윤리성이 필요하다, 창의성, 인내력, 전략적 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거의 다 대동소이한 이런 것들이 사회적 기업가 정신 안에 녹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 자녀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 계속 밤 12시까지 공부하는 자녀들을 예를 들어 새벽에 빨리 깨워서 공부를 시켜보든지 인풋을 바꿔 봐야 아웃풋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가들이 그냥 똑같은 행동을 인풋을 해서 똑같은 행동을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인풋을 바꿔야 되는데 인풋을 이런 고민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풋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나오는데 더군다나 사회적 경제 조직에 있는 분들은 이게 이걸로 인해서 어떤 소셜 임팩트를 만들어낼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공구매 시장에서 제품 구매를 좀 늘려주고 사회적 기업들을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이러다 보면 그분들이 사회적 가치를 엄청나게 만들어내겠죠. 소셜 임팩트를 만들어내고 군포시에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지금과 같이 지금도 뭐 잘 하고 계시지만 지금보다 더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갖는 이런 인풋을 주면 사회적 경제 조직이 이런 엄청난 임팩트를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밑에 엘버트 아인슈타인 여러분들 아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저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again. 그래서 똑같은 일을 계속하면서 expecting, 기대한다는 거죠. different result,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는 거죠. 절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결과 기대한다. insanity, 얼간이라고 표현을 저분은 하셨는데 그래서 인풋을 항상 좀 따져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경제 조직에 이제 앞으로의 어떻게 발전을 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경제의 큰 축 4개가 있잖아요. 그 4개를 종합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 경제 기본법 안에 저걸 종합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어디다 둘 거냐, 뭐 대통령 직속으로 둘 수도 있고 국무총리실에다 둘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회적경제 기본법 입법 발의된 내용 중에 보면 저런 분이 많이 녹아 들어가서 아마 법이 통과가 되면 저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사회적경제 기본법 안에 공공구매 시장에서의 약 5%가 될지 몇 프로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약 5% 정도의 공공구매 의무 비율, 구매 의무 비율을 규정하는 그 법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굳이 갑과 을을 따지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사회적 기업가들이 제품을 이렇게 팔로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들의 경영평가할 때도 사회적 가치 분야가 점수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공공구매 실적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적 기업 제품들을 찾아서 이렇게 구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공공구매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대학에서 사회적 기업 분야 인재 육성, 지금 뭐 SK가 카이스트 MBA를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한 학기당 약 한 25명 정도 100% 무상으로 이렇게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서 지금 인재들을 배출해 내고 있고 부산대, 뭐 숭실대, 한양대, 대구 카톨릭대 이런 데서도 이 석사과정을 만들어서 이제 사회적 기업가를 많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나 학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대기업에서 보면 이제 되게 대기업의 프로보노 활동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내가 법무 담당이다, 내가 세무 담당이다 그러면 그 역량들을 재능을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재능 기부를 해서 사회적 경제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가서 재능을 이렇게 기부해서 활동을 하는 이런 프로보노 활동.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공공구매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말씀을 드렸지만 대기업도 가급적이면 사회적 기업 제품으로 구매를 하는 제가 행복나라 대표할 때는 SK그룹의 CEO들한테
특히 이제 명절 때, 그러니까 행복나래가 취급하는 사회적 기업 제품들이 기업의 이제 소모성 비품들을 이렇게 조달해서 납품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과일이나 이런 먹거리는 좀 제품 취급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명절 때 이제 선물 시장을 만들어서 카탈로그를 아예 만들어서 CEO들한테 가급적이면 구성원들이나 거래처 선물을 할 때 사회적 기업 제품으로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난 성과를 내기도 했었는데, 이런 차원에서 이제 대기업들이 윤리적 소비에 이제 동참을 하는 이런 역할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기업들이 이제 사회적 금융에 대한 많은 펀딩을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해서 그 사회적 금융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이런 것도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사회적 기업 자체가 어떻게 할 건가. 그 사회적 기업들이 아까 이제 가격과 품질이 똑같다 그러면 윤리적 시장에서 소비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품질 개선이나 가격 이런 것들 개선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마트에서 파는 사과 한 박스하고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내는 사과 한 박스하고 왜 가격이 사회적 기업이 비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통 과정을 보면 이마트의 유통 과정 복잡하죠. 사회적 기업은 농가하고 친환경 제품 생산하기로 약정을 해서 이렇게 거기서 만들어낸 포장도 상당히 친환경 포장을 했어요. 훨씬 더 가격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과연 가격 경쟁력이 있느냐? 지금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가격 경쟁력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아까 참기름에 대한 이야기, 엠마우스 일트 이야기 잠깐 했지만, 그 사회적 기업이 갖고 있는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파주 쪽에 가면 지금 그 쿠키 만드는 위켄 쿠키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자폐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채용을 해서 쿠키를 생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입구에 어떻게 써 있냐면, 우리는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쿠키를 만드는 게, 우리는 쿠키를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쿠키를 만든다, 이렇게 이제 거기 벽에, 입구 벽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이런 애들이 이제 SBS의 박스 접기 달인에도 이제 나왔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자폐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성, 그 아이는 박스 접는 데는 아주 귀신같이 잘 접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살린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기업을 홍보할 때 스토리텔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사회적 기업이 갖고 있는 소셜 밸류, 에코노믹 밸류를 포함해서 이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기업들이 정말 이런 큰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스스로의 SNS를 통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업 간에 아까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서로 간에 이제 아이디어를 짜내보고 협업을 하는 이런 모델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이제 사회적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발전해 나갈 방향인 것 같고, 지금 이제 군포시에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군포시의 사회적 경제 어떻게 육성할 거냐.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노동부가 매년 연말 되면 지자체 중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정말 공로가 큰 지자체를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해서 사회적 기업을 얼마나 많이 발굴을 해냈느냐, 그 다음에 이 사회적 경제에서 어떤 정말 우수 모델을 또 얼마나 만들어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내년도 2021년도에 고용노동부의 우수 지자체에 저는 군포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금년도에도 아마 심사가 최근에 진행이 됐었는데, 그래서 그런 군포시가 되기 위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현장에 뛰고 있는 민간 전문가들 의견을 좀 많이 들어달라,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사회적 경제와 무관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사회적 경제에서 어떤 일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주십사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포시 여러의 사회적 기업들이 있지만, 군포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조직과 협업을 해서 정말로 창의적인 성과가 내는 데에 집중적인 지원을 좀 여러분들께서 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경제 홀로 가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포시에 있는
군포 관내에 있는 영리기업과 사회적 기업 간의 콜라보레이션, 이런 협업을 통한 성과 창출, 대단히 유의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해달라. 그 다음에 지금 사회적 경제가 출범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회적 경제 조직이 양적 성장을 엄청 해왔는데, 이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속 가능한 질적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 보조금이 있는 데는 어디든지 체리피커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전체 흙탕물을 만들어 내는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군포시 내에서도 정말로 이렇게 사회적 소셜 미션을 제대로 갖지 않고 체리피커 같은 그런 또 이제 부정 수급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과감히 퇴출을 좀 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경제에 올인하는 기업가들을 정말 군포시 내에서 정말로 이 소셜 마인드가 좋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육성 노력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주민들이 키워내는 이렇게 위에서 탑다운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바텀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사회적 경제를 만들어내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경제 지금 군포의 사경센터나 이런 조직들하고 군포시하고의 긴밀한 협업 체계가 대단히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여기 결제하실 때 우리 이제 과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께서 정말로 사회적 경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가 좀 있으면 좋겠고, 우리 시장님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바쁘신 시정 운영에 그 시간 일부라도 내서 사회적 기업가들을 좀 불러서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사회적 기업가들이 엄청나게 에너지를 받아서 훨씬 열심히 좀 달려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2016년 벌써 이제 한 4년 전 이야기가 됐는데, 사회적 경제 아까 그 많은 이야기들을 뭔가 좀 담아서 책을 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이제 이 책을 이제 행복날의 대표에 있을 때 이제 많이 만났던 사회적 기업가들 이야기도 좀 담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사회적 기업가 정신 이런 내용도 좀 담아서 이렇게 책을 냈는데 벌써 이제 4년 전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그때 보니까 그때 2016년 11월 달에 이 책을 내고 나서 KBS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신간 소개, 그때 이제 이 책을 갑자기 저도 양치하다가 제 책이 TV 화면에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벌써 4년 전 이야기가 됐네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다음에는 이제 사례 위주로 속편을 좀 써볼 생각인데, 나중에 사회적 경제 아주 쉽게 써놨는데 필요하시면 일독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제 이메일 주소인데, 혹시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또 이제 뭐 이러이런 사례가 있느냐, 뭐 본인들이 찾고자 하는 이런 기업들, 이런 유형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사회적 경제 전반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 1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만나서 강의를 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과 대면으로 좀 만나서 많은 또 군포시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